430년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땅, 이집트로 향한 성지가 좋다. 모세오경의 무대가 되었던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인데요.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마침내 문을 연 그랜드 이집시언 뮤지엄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성경에 등장하는 파라오들과 유물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생생히 마주하는 시간이 기다립니다. 모세오경의 시대가 펼쳐진 땅, 이집트, 그 역사적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집트를 가봅니다. 이집트는 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을 기록한 모세오경의 아주 절대적인 배경이 되는 땅이 이집트죠. 정말 이집트는 나라 전체가 박물관이잖아요. 특히 이집션, 카이로에 있는 이집션 박물관과 또 새로 개장된 문명사 박물관, 거기에 이어서 2024년 11월에 막 개장한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 이곳에서 특히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집트가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의 현장이고요. 이거 입장료도 거의 저렴하지 않고요. 글자 그대로 그랜드 이집션 박물관. 아마 이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박물관은 없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집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집트의 모든 진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곳곳에서 이집트 유물들을 전시를 하는데, 저는 오벨리스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안에 거대한 석상들 대부분이 다 오리지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있던 그 환경에서 보는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집트를 보면은 통상 그냥 카이로의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고 시내에서는 올라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오경의 현장이고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듣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이야기를 하며 실제 이집트의 문화가 생생하게 있는데요. 자, 이곳은 이제 오벨리스크를 이제 분리를 해서 보면 이 바닥 위에 얹혀져 있는 오벨리스크 그 사이에 이제 람세스 2세의 이름이라든지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보시죠. 요거는 이제 그 직원이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오벨리스크 그 밑에 이제 람세스 2세의 이름과 이거 보시죠.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분리해서 공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영영 모를 뻔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 들어가는 입구 마당의 광장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시작과 함께 보여줍니다.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 기둥과 그다음에 이 받침대가 되는 위에 있었는데,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올려놓고 받침과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이 밑에서 이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 거. 와, 정말 이 그랜드 이집션 박물관에 들어오면서 첫 오벨리스크부터 신비함을 자아냅니다. 3천 수백 년 전에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을 합니다. 네, 자 보시죠. 또 한 번 보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요. 모든 유물을 갖고 있는 이집트만이 할 수 있는 전시이죠. 네, 이렇게 람세스 2세. 이 오벨리스크, 특히 왕이 세운 오벨리스크에는 왕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에 프랑스 특히 병사들이 처음 발견을 했을 때에 저 많은 상형 문자 중에서도 마치 소총의 탄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카르투스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왕의 이름이 이렇게 보호한 상태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왕의 이름을 가리키는 저 원형의 모양을 카르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원이 되어서 통상 저렇게 왕의 이름이 있는 곳을 카르투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최초의 나폴레옹 때에 발견한 프랑스인들에서 그들이 야, 저 탄알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지금은 이제 고고학적 용어로 아주 카르투슈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자 이제 그랜드 뮤지엄 들어가는데요. 이집트 자체가 역시 이집트는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집션 박물관의 모든 디자인이 이 피라미드를 연상시켜요.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와 이 상형 문자. 이제 한번 본격 탐방을 시작합니다. 이 그랜드 이집션 박물관에 와서 항상 이 한글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집트와 한국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류의 영향입니다. 여기도 이집트, 여기도 보면, 딱 이렇게 보면 반가워요. 가장 사람의 눈높이에 가장 적당한 곳에 이집트라는 한글이 적혀 있는 곳도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자, 고대 4000년, 5000년, 또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애굽의 문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가는 것이 람세스 2세. 그러니까 입구에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 들어서면서 거대한 이 람세스 2세의 이렇게 석상이 반깁니다. 이야, 그죠. 고대에 뭐 60여 년 이상을 왕 파라오의 제위에 있었으니 뭐 이집트 전국에 세워진 동상이나 이런 비문이 정말 람세스 2세의 것으로 거의 포장되었다 할 정도로 이집트 3100년의 역사상 가장 이 특이할 만한 위대한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이루었던 람세스 2세.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앞발과 뒷발이 보이지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앞발과 뒷발 사이에 저렇게 이제 돌을 그대로 남겨두었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박물관에 샵이 있어요. 이 샵에는 이집트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레플리카로 만들어져서 파는데, 사실 이 샵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서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 박물관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 자체가 첫째는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이 특이할 만하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 오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의 의자, 왕의 전차 다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가장 어리고 연약한 왕이었지만 그곳에 묻혀 있는 규모를 봐서 역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파라오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온갖 왕들의 무덤에서 나온 이집트적인 것들을 전시를 해놔서 정말 화려하고 정말 3000년, 4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앞선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이 애굽이고, 그 애굽이 바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에서 400여 년을 넘게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문화적 모든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역대 파라오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요. 보니까 이제 계단도 있고, 또 저쪽에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게도 되어 있네요. 걸어서 하나하나 보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제 이집트의 기본적으로 이 상을 모르면 무조건 람세스라고 하면 거의 70%를 맞는데요. 그만큼 람세스는 고대 신 이집트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의 이게 합세수투 여왕이네요. 또 우리가 이제 모세의 어머니였던 공주였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왕이 되어서 특히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도 만들고 합세수투 여왕. 합세수투는 이제 최초의 여왕이었죠.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다가 아예 파라오가 돼버린 바로 그 유명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쫙 이렇게 정복을 했고 그 중에서도 무기또의 가치를 이미 설파했는데 가나안 땅의 1000개의 성읍보다 무기또 하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던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집트에 실제 했던 파라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예. 바로 그 이집트 고대의 파라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파라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케나톤이죠. 다신교의 이집트를 유일신, 태양신으로 삼았던 바로 그 유명한 텔 아마르나의 천도를 하면서 유일신 이집트를 이끌었던 파라오입니다. 아케나톤. 세티 2세, 람세스 3세. 야, 그러니까 한 중요한 파라오들의 실제 석상을 한 장소에서 그것도 이집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요. 이집트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간다면 정말 흥미로운. 이게 이제 이집트 박물관에서 메르나타 석비의 주인공인 바로 메르나타 왕입니다. 메르나타 석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특히 많은 자녀를 두었던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로 파라오가 된 메르넵타 또는 메렌프타라고도 부르는 이름이고요. 네, 아주 정말 이집트가 심혈을 기울여 21세기 최고의 박물관을 기어코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대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왕과 시민들의 삶과 또 신관, 릴리전이죠.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역사를 가졌던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예 하루를 잡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오벨리스크의 이 꼭대기가 멀리서 보면 자그마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벨리스크의 끝부분의 삼각형, 이 피라미드 모양을 이렇게 보네요. 사실 또 이 합세수투 하게 되면 모세를 키운 파로의 공주로도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합세수투입니다. 네, 이렇게 생생하게 특히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었다면 올라가서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이집트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에서 메르넵타죠. 예. 역시 이제 실제는 룩소의 왕들의 무덤 쪽에 있고, 이게 이제 카르투슈 왕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곳이고요. 아미노텝 3세, 4세
예, 텔 아마르나의 푸타신과 세크메트, 신 사이에 람세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들 사이에 경배하는 자이면서 경배를 받는, 정말 뭐 90세까지 살면서 60여 년을 파라오로 있었으니 이집트 최고의 파라오 중에 한 명이 람세스 2세고, 또 이제 학자들 간에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 때의 파라오로도 보죠. 긴 파라오들과 신전, 이 계단을 끝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세 개의 피라미드가 동시에 보입니다. 먼저 이쪽 오른쪽 끝에서 보면 쿠프의 피라미드가 보이고, 이렇게 이동하면 정면에 카프레의 피라미드이 보이고, 끝까지 이동하면 저 끝에 멘카우레의 피라미드이 보입니다. 와, 참 기가 막힌 위치에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박물관의 위치조차도 대단한 거죠. 아예 피라미드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거대한 박물관을 지어서 정말 이집트에 관한 최고의 박물관이면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에서나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집트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이렇게 박물관의 자료를 통해서 이집트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이렇게 해서 긴 계단을 올라오면 이제서야 이제 전시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막 오픈하고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였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개봉한 것도 있고, 지금 전체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고대 이집트, 중기 이집트, 그다음에 신왕국 시대 이집트, 그다음에 이제 후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세 줄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고대, 중기, 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상을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칸에는 킹십, 그러니까 이제 왕들의 역사가 고, 중, 신, 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belief, 신앙이네요. 신앙, 그렇죠? 고대 신앙, 중기 신앙, 또 신왕국 시대 신앙과 후기 왕국 시대 때 신앙, 이렇게 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배치를 해 놨습니다. 네, 정말 이 세계사 속에서 이집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꼭 한번 가봐야 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을 읽노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정말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가, 이 장구한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아주 고대 이집트 왕국 시대 때의 대표적인, 그다음에 중기 왕국 시대 때의 대표적인, 그다음에 신왕국 시대 때의 대표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후기 왕국 시대 때의 이것을 이렇게 잘 네 개의 역사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3,100년의 이집트 역사를 아주 간결하고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경 모세 오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작심하고 한번 가셔서 공부를 자세히 해볼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자, 이제 고왕족 시대 때에 이제 보면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통 지금부터 4,500년 전후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요. 또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나일강에서 고기 잡는 모습들에 오래된, 하나하나 전시된 것들이 가장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시대별. 사왕조면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상입니다. 와, 보시죠. 왕이 있고 양쪽에 부인과 자녀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네, 바로 이제 피라미드 시대 때에 이미 빵의 역사를 보면 5,000년, 6,000년에 이미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인류가 언제부터 빵을 먹었는가, 바로 빵의 역사의 시작이 이집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고대의 벽화에서
밀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고, 먼저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해서 만드는 빵,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그 유명한 보리를 통해서 만든 이 맥주가 이미 빵과 함께 먹는 맥주를 빚는, 이야, 빵의 역사는 이미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집트, 애굽의 역사. 예, 밀을 갈고 반죽을 하고 구워 빵을 만드는 모습이 이미 4, 5천 년 전에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죠. 나일강의 일상입니다. 예, 벽화에서 그대로 떼어왔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실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문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명이죠. 나일강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색감도 보트들입니다. 생생하고요. 장례식. 정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때가 어느 시대 때인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짐승을 잡는 무슨 잔치 장면입니다. 음식이 있고 뮤직, 음악과 춤을 추는 모습. 나일강에서 배를 타는 모습. 여왕의 장기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간과 장과 الرجل ده لو نمت مش قريتوا الكلام ده؟ اصل في دهشور كان في دهشور 또 다양한 그들이 남긴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습니다. 이 신왕국 시대 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회생활상이라든지 종교관, 또 그들이 이제 당시 통치했던 왕들의 이 파라오의 시대들은 그대로 성경 시대 때로 묻어오고, 무엇보다도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행동이나 나타나는 생활관이나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많은 요소들이 바로 이 애굽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오경의 이 배경이 바로 애굽, 특히 신앙조 시대 때입니다. 아마 확신하건대 이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을 충분히 보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그런 그 요소들, 즉 사회적 요소들이 결국은 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보인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결국은 이 모세 오경의 배경은 이집트의 특히 신왕조 시대 때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들입니다. 자, 모세 오경의 아주 핵심 이집션 그랜드 뮤지엄입니다.